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핫 이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학 개미들의 원픽으로 꼽는 테슬라의 올해 3분기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테슬라 실적과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와 더불어서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영진 대표님,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근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자, 요즘 분위기가 마진율도 떨어지고 EPS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위기인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은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고 또 기대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먼저 이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총 마진율 측면이었죠. 그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3분기 총 마진율이 1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3분기만 해도 25%에 이르던 총 마진율이 올해 들어서 이제 20%대가 무너진 것. 이것은 바로 연중 최저치에 달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결과를 토대로 월가 전문가들이 분석한 이제 테슬라의 3분기 EPS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은요. 전망치가 0.73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결과가 나올 경우에 올 상반기 이제 1분기에는 0.85달러, 그리고 2분기에는 0.91달러로 이 중 가장 낮은 수치가 되겠고요. 이게 올해 목표 판매량 달성을 위해서 가격 인하 정책을 이제 꾸준히 이행했고 이에 따라서 이윤이 좀 희생됐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점유율도 줄고 또 중국산 전기차 9월 판매량 이게 전년 대비해서 11%나 감소하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선반영된 부분도 일정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이거 너무 안 좋은 소식 아닌가요? 네, 월가에서는 테슬라 실적을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EPS 전망치를 낮추면서 목표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를 보시면 UBS는 290달러에서 목표가를 266달러로 무려 24달러나 하향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낮추게 된 배경에는 현재 테슬라의 자동차 부분의 어떤 매출 총이익률이 전기차 가격이 계속 인하하면서 축소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내림세에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시장 점유율의 어떤 확대를 위해서 이익률을 희생하고 이 판매량을 우선을 하였었는데 이 총이익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추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는 없다고 증권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목표가를 점차적으로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의 이면에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예전에는 이제 테슬라 하면은 전기차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들어서 미국에서도 전기차 내 시장 점유율,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왕왕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부정적인 얘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따가 잠시 후에 제가 기대감 측면도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제 점유율 측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점유율 측면에서 살펴보자면은 이제 테슬라가 올 1분기 미국 내에서 62%의 점유율을 기록했었죠. 그런데 불과 2분기 만에 12%가 감소한 것입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이제 사실 차량 가격을 전년 대비해서 25%나 이제 낮추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가격 인하 정책에 동참을 하는 바람에 상반기 대비해서 테슬라 점유율이 점점 이제 경쟁을 했을 때 큰 메리트가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 신차 출시를 좀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제 벤츠나 BMW, 뭐 아우디 등 여러 완성차 업계들이 빠른 속도로 대거 이제 전기차를 시장에 내비치면서 경쟁이 심화됐던 측면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전기차 전체 판매량은 늘었어요. 그런데 그 판매량 대비해서 전체 점유율은 낮아진 거지 매출액은 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판매량이 크게 모수가 늘다 보면은 점유율이 낮아지더라도 더 많이 파는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저희가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매출액은 증가하고 EPS는 낮아진다. 그래서 사실 혼돈되는데 매출액 증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강보합 마감한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파이가 커진다면 그 안에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 매출도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내용이요. 앞서서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얘기하다가 이영진 대표님이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보게 되면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 분야에서 테슬라가 최고의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크인베스트 CEO 캐시 우드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의 프로젝트는 자율주행 택시 플랫폼으로 테슬라가 최고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 효과인데 사용자가 많을수록 AI는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AI 성능이 더욱더 향상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는 이미 약 5억 킬로미터의 데이터를 쌓았기 때문에 캐시우드는 AI 프로젝트에서 지금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완수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이 테슬라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 테슬라를 좋게 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전기차 다음에 중요한 이슈로 부상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피곤할 때 진짜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자율주행차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그런 그 어떤 상상을 테슬라가 최근에 영상으로 보여줬다고 하죠. 자,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시연하는 영상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이제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FSD가 유명하죠. 이번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주행을 하고 이 도로를 이제 5분 동안 이렇게 쭉 운전을 하는데 손을 뗀 상태로 운전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기술, 이 자율주행 기술, FSD 기술은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향 그리고 논 테슬라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FSD가 추구하는 방향은 레이더 센서에 플러스 알파로 딥러닝하는 거, AI 학습 효과를 집중적으로 넣는 것이거든요. 근데 레이더 센서 말고요, 라이더 센서가 따로 있습니다. 라이더 센서는 그 밖에 논 테슬라가 지향하는 방향이에요. 아, 예, 테슬라 아닌. 그래서 레이더를 직접 쏴서 사물에다가 이렇게 받아오는 그 목표물을 그래서 정확하게 사람이 눈처럼 인식할 수 있는 기술력인데 일단은 그래서 원래 테슬라가 낭떠러지에 이렇게 차가 떨어졌다 뭐 이런 안 좋은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게 레이더 센서의 한계점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극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AI 학습 능력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정말로 테슬라 아니면은 도전할 수 없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이번에 도조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그거를 승화시키려고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도조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테슬라는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을 도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특장점은 지금 전 세계 약 100만 대 이상의 그 전기차가 이제 테슬라향 전기차가 쫙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력이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겠습니다. 예, 자율주행 발전이 정말 눈부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멀었어 그런 분위기였는데 점점점 우리가 손 놓고 타도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한 투자 자문사에서는 자신은 넷플릭스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테슬라를 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미국의 투자 자문사 프라이빗 어드바이저의 한 디렉터는 두 종목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가 올랐지만 그동안 특별하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었고 그리고 반면에 테슬라는 호실적과 그에 따른 주가 급등이 기대가 된다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테슬라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전기차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시장에서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생태계를 만들어가면서 이 사용자들을 더욱더 깊게 묶어둠으로써 이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전에 애플의 성장에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기사 생각해 보면 애플 한참 성장할 때 보면 이제 팬층이 매우 두터웠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도 보게 되면은
그 팬층이 점점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부분이 전기차 그리고 나아가서 AI 기업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테슬라가 바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확한 시장 분석과 전략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테슬라와 자율주행 등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대표님, 그동안 테슬라 실적 및 주가는 국내 2차 전지하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하고 많은 연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고 나면 해당 종목들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테슬라는 뭐 당연히 글로벌 탑티어이다 보니까 테슬라가 살아나면은 2차 전지가 좀 살아나고 아니면은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집중적으로 좀 2차 전지 측면에서만 살펴보면요.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파나소닉 배터리 그리고 앞으로 LFP 쪽은 CATL 이쪽으로만 좀 집중을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나 뭐 이런 그 완성셀 쪽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는 중국 쪽으로 조금만 사용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승화시키려면은 테슬라가 저희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기업 컨택을 더 많이 해야 테슬라의 주가 연동에 따라서 더 많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납품하는 업체들이 많죠. 예, 그리고 자율주행 쪽은 사실 연관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4680 배터리 쪽에서 최근에 이제 수율 개선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왔던 부분으로 인해서 TCC 스틸이 주가 반등이 한번 강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업체들은 역시나 테슬라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과정들은 실적 발표가 만약에 좋지 않게 나왔다. 그럼 단기적으로 조금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업체들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요, 2차 전지 말고 다른 부분을 우리가 살짝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서서도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했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사실 2차 전지 말고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이쪽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그 급등락이 좀 많이 나왔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레이더 센서와 이제 카메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여러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딥러닝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AI 반도체가 또 발전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테슬라 향으로 카메라 모듈 업체가 되면 당연히 또 부각이 될 것이고 센싱 업체도 부각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논 테슬라 향으로도 사실 라이다 센서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또 기술력이 부각되는 그런 과정들도 충분히 공존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AI 반도체 역시나 자율주행 반도체가 또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카메라와 그러면 반도체 그 연결 선상에 대한 기술력 이렇게 따지면 직접적으로 이제 카메라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인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즉각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넥스트 칩을 계속 강조드렸던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텔레칩스도 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ADAS 쪽에서 AP를 개발한다. 그래서 텔레칩스가 계속 넥스트 칩이랑 두 개를 강조를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또 이제 카메라 모듈 그리고 3D 센싱 업체로서 퓨런티어와 나무가 등의 이제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자, 오늘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어요. 아마 테슬라 좋아하신 분들은 오늘 밤에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트렌드에 발맞춰서 어떤 기업을 사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는 유비벨록스라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비벨록스는 스마트 카드 제조 전문 기업인데 그리고 이 차량용 블랙박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싱크웨어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싱크웨어는 제가 한번 스포일러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유비벨록스는 이 싱크웨어의 자율주행 이슈뿐만 아니라 고부와 같이 이 스마트 카드의 수요 확대로 해외 수출이 매년 고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2023년 반기 영업이익이 197억 원을 기록하면서 무려 전년 동기 대비 370%나 성장한 모습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이 보안 인증의 중요성 증가로 이 스마트 IC 칩의 적용 분야가 카드에서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UV 밸런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테슬라가 그러면은 이제 꼭 안 좋은 측면만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분기에서는 또 중국 쪽에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또 2023년 18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를 그래도 달성하겠다라고 공언을 한다면 사실 4분기에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인도량 이것들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겠거든요. 그러면 또 사이버 트럭이 많이 팔리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역시나 카메라 모듈 업체, 여기에 센싱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연동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퓨런티어를 제가 한번 또 꺼내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퓨런티어는 테슬라 자율 주행 기술력이 발전할수록 이제 그 매출이 계속 발전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북미향에서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쪽 업체를 이용해서 저희 납품한 그 결과 85%의 매출 비중이 그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라이다 센서에 대한 부분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겠고요. 또 국내 업체에서도 좋은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퓨런티어에 대한 주가 변동성은 사실 증시 하락 과정에서도 견고했고 오히려 지금 반등이 나오는 이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두 분의 대표님과 함께 테슬라와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